예, 주식시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급락했고요. 간밤에 다행스럽게 미증시는 돌아선 모양인데 과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지 오늘 대응 전략 세우겠습니다. 마켓인사이드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 이창환 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낙폭이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를 벗어나니까 또 시장 충격을 주는 거잖아요. 네. 미국도 목요일에 보면 6.9%, 어제 우리 코스닥 7% 충격을 받았고요. 뉴욕은 또 어제 반등했는데 상승했는데 뭐 연준이 뭐든지 하겠다는 태도네요. 네,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연준에 반하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시장 스윙이 역행할 수 있으니까 좀 연준의 움직임 항상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FOMC 때는 연준이 특별히 얘기한 게 별로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연준 의장에 대한 연준 의장 발언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이 빌미가 됐었는데 어제는 연준이 이제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거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어제 주가 흐름을 제가 보면서 이제 오늘 그 방송 준비해서 좀 괴로웠던 점이 하나 뭐였냐면 어제 시장의 하락이 납득이 좀 안 갔다는 측면이 좀 되게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들 막 나왔어요. 어저께 미국이란가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수 늘어나면서 2차 감염 우려도 있었고 또 북한발 이슈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정학교 우려도 있었고 특히 어저께 이제 문재인 특보 뉴스 나오면서 그때 사실 더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지수를 그렇게까지 코스닥 7% 빠지고 코스피 4%까지 빠질 만한 이게 그 정도 이슈였나라는 생각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어제는 또 이제 중국의 이제 그 5월 생산 소매 판매 지수도 이제 시장 그 컨센 대비해서 좀 하회를 했다는 나오면서 오후 들어서 이제 급격히 물량이 나오고 장 초반에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했는데 오후 들어서 기관들이 물량 굉장히 악의적으로 매도를 치면서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샀지만은 이게 이제 샀다기보다 사진 거죠. 막 밑으로 받쳐놓은 물량들이 저절로 막 사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저께 아시아 증시 전반의 약세는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4%, 코스닥 7% 빠졌는데 일단은 그 외국인들은 어쨌든 프로그램 매도예요. 선물 어저께 막판에 동시 순매수 다양하게 들어왔고 계약수만 13,000개약 이상 들어왔고요. 금액으로만 9,300억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선물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외국인들이 매도한 게 아니고 기관들 매도가 좀 상당히 의도적이었다는 좀 판단이 들고 아마 개인들이 하도 사고 지수가 안 밀리니까 지금 기관들이 물량이 많이 없거든요. 그동안 하도 많이 팔아가지고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좀 물량을 잡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좀 흔들게 한 거 아닌가, 팔을 흔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최근에 그 2200 가면서 포트 교체를 다시 한번 또 해야 된다 말씀드렸던 게 어제 같은 그런 급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거는 이제 실적 성장주들은 그 산업이 성장하고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더 그 포트 압축이라든가 종목의 쏠림 현상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다. 어제 조정을 계기로 해서 그런 쏠림 현상이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어저께 좀 들었습니다. 공감합니다. 사실은 어제같이 흔들리는 장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버틸 수 있는 배포와 함께 버틸 수 있는 기업을 들고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실 어제 장 시작하기 전에는 시장이 조금 헷갈려서 환율을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환율도 많이 올랐고요. 외환 시장도 조금 불안한 형국이고 그럼 단기적인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환율은 이제 간밤에 지금 1,210원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현재 선물 시장이 1,207원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출발할 것 같고 일단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선물 시장 미 선물 시장이 빠지고 또 지정학교 우려 나오면서 이제 1,210원을 돌파하면서 좀 그 시장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지만은 저는 이제 이게 약간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계속 추세 하락 중이라고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1,150원 정도까지는 계속 하단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서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환율 상승보다도 추세적인 돈이 계속 풀리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풀리기 때문에 급격히 하락은 아니더라도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1,200 밑으로 하락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외국인들 매수도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저는 계속 1,150, 60원까지도 보신다고요? 네, 그 정도까지 하단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은 달러 강세 쪽보다도 좀 약세 쪽 그리고 약보합 쪽으로 그쪽 좀 보고 있고 어제는 이제 확실히 코로나19에 대한 제약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분위기가 달러 강세를 좀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게 단순히 일시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달러 환율 쪽으로 너무 우려하지 않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북한 쪽에서 강하게 도발이 심하게 할 경우에는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우려가 아닌 이상은 좀 제한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런
그 시장 이렇게 급락했을 때 겁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락했을 때 주식 절대로 던지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좀 지켜보고 나서 네. 대응해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시장 겁먹지 말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이제 바이오주들은 강했고요. SK 바이오팜 상장 모멘텀이 좀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바이오팜은 이번 주에 이제 그 기관 수요했죠. 다음 주에 공모 청약 7월 초에 아마 상장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SK 바이오팜이나 또 이제 SK주 그다음에 바이오 가치가 삼성 바이오 가치가 반영되면서 삼성물산 이런 지주사들도 어제 강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제 뭐 삼성물산 뭐 지금 진짜로 100만 원 가나 싶을 정도로 강하게 치고 가니까. 바이오. 네, 삼성 바이오. 그래서 물산도 어제 치고 네. 가는 모습이고 이제 요게 이제 그 어떤 투자에 대한 그 참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SK가 굉장히 어제 시총 9위까지 올라가면서 예. 상당히 치고 갔고요. 연고점이 33만 1,000원인데 여기 돌파도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그래서 그리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추 신경계를 질환으로 한 그 신약을 개발한 회사고 FDA 그 승인을 받은 신약만 2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회사에 대한 가치가 많이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 신약 개발이라든가 뭐 생산 마케팅까지 다 지금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 또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일단 SK가 지금 올라가는 거는 어떤 지분율 100%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고 일단 17일에서 이번 달 17일에서 18일간 이제 기간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하고 그 공모가 확정 후에 이제 23일에서 24일 날 이제 청약 진행이 되고요. 아마 7월 달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공모 주식 수가 이제 1957만 8천 주 정도 되는데 공모가 밴드가 3만 6천 원에서 4만 9천 원.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2조 8천억에서 3조 8천억인데 지금 SK 바이오팜 최소 가치가 지금 시장에 평가되는 게 6조 1천억 예상하고 있으니까 지금 공모 돈 있으면 무조건 일단 해야겠죠. 청약해야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게 이제 유통이 되면은 기관이 배정받은 물량이 한 15% 정도 되고요. 전체 유통 물량이 20% 정도니까 실제 유통되는 건 5%밖에 안 돼서 물량 잡을지 못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쪽 그 상장하고 나면 못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그 시초가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00% 시작해가지고 상한가에 갈 수 있으니까 단번에 이제 뭐 100% 시가 시작해가지고 상한가 바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공모가 밴드이기 때문에 아마 가급적이면은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 그냥 하셔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청약 받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SK 쪽으로의 수급 이전 현가, 그러니까 SK 바이오팜을 장중에 그 시장에서 사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SK 쪽의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SK도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게 그 일정 SK 바이오팜이 상장하고 나면은 단숨에 어느 정도 동사의 그 가치를 단번에 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올랐을 때 바로 추격하기보다 잡지 못했을 경우에는 좀 관망했다가 좀 예. 조정 기다리는 전략이 좀 나을 것 같고요. SK 그룹주 내에서 우선주들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따라가기엔 좀 안 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신 분들은 이제 상장 일정에 맞춰서 차익을 노리시고 또 SK 케미칼, SK 디스커버리 등도 SK 관련 종목, 그 SK 붙은 종목들이 다 일제히 올라가는데 이제 공모 일정에 맞춰서 이제 맞춰서 차익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선호주는 SK 정도만 계속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에 그 조기 편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편입되게 되면 다른 바이오들이 약간 수급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이오에서 일부 수급 좀 옮길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상장이 하고 나게 되면은 수급 약간 분산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염두에 두시고요. 예. 일단 SK 바이오팜 관련돼서는 SK 정도만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K그룹도 사실 할 얘기 많은데 사실은 SK 이게 또 길게 보면 또 지배구조 이런 거하고도 사실 또 엮여서 할 얘기가 좀 있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 못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받아서 수익 내시고 쫓아가지 마시고 삼성생명이 옛날에 상장할 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기억하시죠? 11만 원에 상장할 때 주식을 못 받아가지고 뭐 몇 억 넣고 몇 주 받았다 그랬는데 예. 물론 뭐 지금 그동안 상당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이후에 삼성생명 시장에 살 계획들이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흥분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최근에 강한 것 가운데 이제 뭐 바이오 강하고 또 이제 뭐 언택주들도 강하고 음식료주들이 아주 꿋꿋합니다. 뭐 농심, CJ, 제일제당 뭐 이런 오리온 이런 쪽 보면요. 네. 농심주들 그 전에 한번 농심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때 3차 상승 파동 나오고 나서 조정 구간이 한 번 더 나왔어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심도 그렇고 CJ 제일제당 최근에 이제 리포트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네. 하이트 진로도 하이트 50일 진로. 신고가. 그러니까 음식료 종목들이 이제 그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거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영향에 의해서 캠핑 요즘 7월까지 캠핑장 다 마감된 거 아시나요? 자리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다 예약이 그렇군요. 마감됐습니다. 4월 달만 해도 6월 말까지 마감됐는데 벌써 7월 달 다 마감이 됐고요. 가실 곳이 별로 네,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캠핑 용품이라든가 뭐 그런 음식품들 많이 사서 식료품도 많이 사가지고 이제 집에서 소비하거나 야외에 나가서 예. 캠핑장에서 많이 소비들 하시고 근데 그런 전반적으로 해서 식료품 관련도 음식 관련 종목들이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도 좀 밸류 부담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아직까지. 그게 왜냐하면 이쪽 분야가 이제 완전히 그 성장 산업이라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올해 내년 실적 그 성장 이걸 대비해서는 막 급격하게 늘어나는 컨센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를 고점으로 해서 내년이랑 내후년까지 거의 비슷한 지금 실적 컨센서스가 나오기 네. 때문에 전반 식품주 전반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상당히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보유자 관점에서는 좀 더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면서 보시더라도 매수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식료품 관련주를 여전히 저는 차익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반대 섹터에 있는 경기 관련주나 혹은 이런 주 가운데 뭐 여러 뭐 잠깐 올랐다가 반짝했다가 오른 종목들은 다 제외하고요. 뭐 철강이나 이런 건 제외하고 조선주들은 사실 그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 강력하게 올랐었잖아요. 브레이크가 걸렸고 또 금융주들도 뭐 은행주, 이제 증권주 이런 쪽엔 좀 움직임이 있거든요. 조선금융주 흐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다가 잠시 이제 대형 민감주로서 네. 수급이 좀 바뀌는 것 같다가 그 중간에 이제 그 언택트 그 관련 종목과 그 대형 민감주를 같이 동시에 매수하다가 이제 그 언택트 관련 종목들을 다시 수급 좀 이동하는 모습 좀 보였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장주 쪽에서도 단 차익심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그냥 다 같이 빠진 상황이고 조선주랑 금융주로 봤을 때 먼저 조선주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고요. 어제 조정회에서 그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좀 약간 희석된 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여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삼성중공업이 저는 좀 일단 대장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일단 가격 매력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 조정이 나오긴 쉽진 않겠지만 추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매수도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일단 보유 관점인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여기서 또 올라가게 추가적으로 여기서 반등 나오게 되면은 이거 조선주를 계속 끌고 가기보다 차익을 하고선 다른 성장주 쪽으로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어떤 분들이 이게 워낙 주가 많이 빠져서 이게 장투하게 네. 되면은 그 큰 수익 낼 수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우리 걸릴 남은 수 시간이 있죠.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어느 정도 9월 중순 전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거에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도 그거 말고도 사실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뭐 다른 더 실적이 올해 뭐 10배 이상 올라가는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소재 종목들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바닥에 기른 종목들보다도 성장하는 섹터 그쪽으로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하신 이야기 들어서 오늘은 이제 어제 이제 낙폭을 좀 만회를 하겠죠. 다만 주중에 사실 또 변동성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됐어요. 전략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최근에 움직임은 그 조정 상태에 들어간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 FOMC 전만해도 시장 계속 상방으로만 계속 보고 있었는데 딱 그 방송하고 나온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조정 장세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뭐 계속 이어진다기보다도 좀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 시장 하락은 분명히 과다한 측면이 있고 어제 코스닥 낙폭이 역대 그 두 번째인 거 아셨나요, 혹시? 네, 그렇습니까? 네, 예. 첫 번째가 3월 19일이었고요. 어제가 역대 두 번째 하락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역대적인 하락에서는 분명히 저는 반등을 한다고 보고 있고 오늘 뭐 야간 선물 추정치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뭐 10% 막 뜨고 있거든요, 추정치가. 그리고 MSCI 코리아 그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저께 하락폭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코스피는 5% 정도 상승은 나와야지 정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어제 제가 이 말을 사실 그 뉴욕 시장 상상에 전했었는데 이머스 투자자들한테 어저께 손절 기회였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져나올 네, 어제 절여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전히 이머스 투자는 그러니까 단기로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단기 베팅할 수 있겠지만은 네. 이걸 내가 여기서 막 그 인버스를 막 모아가지고 큰 하락을 먹겠다 이런 투자는 좀 아니다 생각이 들고 성장 섹터 실적 우량주로 좀 포트 압축이 좀 필요하고 거기 관심 섹터는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그
반도체 그 소재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보는데 바이오도 이제 골라서 사야겠죠.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정도로 좀 압축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관심주로는 어제 이제 그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에 좀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차세대 그 배터리 소재인 그 NCMA 그 양극재를 개발했다고 성공했다고 얘기 들었고요. 600km 이상 그 1회 충전해서 6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양극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아마 그 양극재 쪽의 대표 주자인 에코프로 비행과 서로 이제 대등하게 이제 겨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는 이제 LG 화학이 요청을 해가지고 한번 개발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ISC 하면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어제 금요일장에는 오히려 빠지고 나서 상승 반전해서 버텼는데 네. 어제는 좀 빠졌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1,400% 급증이니까요. 그런 거 보시고 그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좀 매수기에 다시 한번 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늘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계셔서 할 얘기가 또 많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켓인사이드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 이창환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